의자 좀 놓고 커피도 한잔 하고 좀 그렇게 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또 그때 새벽때에 나왔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시죠. 우리 공부하셔서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 자료 다 배포해 주시고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미 뭐 여러 번 발표가 있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없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 내진 일들이 있었잖아요. 첫째로는 지방법원 설치법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그게 통과가 됐고 또 국회의사당 본격 건립을 위한 건립위원들이 또 현지에 와서 간담회도 갖고 토론회도 갖고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우리 세종 공동 캠퍼스 그리고 개교식도 열렸고 뭐 이러저러한 일이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 와중에 또 정원도시 강남에 예산 삭감에 대한 여러 가지 의외의 관계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 기자 여러분들 얼굴도 뵌 지도 조금 됐다 싶어서 제가 오늘 시간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방법원 설치에 다 아시는 내용인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편안한 질문도 받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그럼 어떻겠습니까? 좋으시죠? 네. 지방법원 설치법은 사실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입법, 사법, 행정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입법, 행정, 그 국회의사당과 정부청사와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문제는 그건 국가적인 일이고요. 이 법원은 대전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으로서 해왔던 여러 가지 소송 건수나 소송 기간 이런 걸 감안할 때 행정수도인 세종시는 독립된 별도의 지방법원이 필요하다라고 쭉 했던 건데 그것이 통과됐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거보다는 사실 전국의 많은 도시에서 지방법원 설치해달라고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구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인정이 되어서 법원 설치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지역도 9개 지역이 넘습니다. 안동, 고양, 구미, 뿐만 아니라 또 그 부산에서 해사법원 뭐 이런 부분까지 합하면 법원이 어느 지역에 설치됨으로써 갖는 의미가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크다. 또 시민들의 편의 문제도 굉장히 크다라는 걸로 해서 많은 도시가 그렇게 요청을 하고 법안이 계류 중에 있지만 법안만 9개가 법안이 계류 중에 있는데 세종시만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법원하고 같이 통과된 게 아니고 그거 딱 세종시만 찝어서 이번에 통과시킨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그냥 지방법원 설치됐다, 세종시로 왔다,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다른 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종시를 특별하게 더 챙겼다라고 하는 말씀은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언론 여러분들도 인식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시겠지만은 지난번에도 그 21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를 통과했고 본회의에 해야 될 일을 법사위 소위였나요? 법사위 전체 회의를 은턱을 못 들어서 매우 아쉬웠는데 그때 제가 법사위원장이나 여야 간사들 다 만나서 비록 원 구성이 달라지고 의원으로 바뀌지만 이거는 법사위 차원에서 제1 법안으로 통과시켜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때 다들 그렇게 하겠나라고 약속을 했는데 원이 바뀌는 바람에 그 약속을 지켜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에 조금 의구심을 가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강준현 의원이 법안을 다시 제출하고 그리고 김정민 의원도 자기 1호 공약으로 지방법을 설치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누구의 작품이다 뭐 이거 따지는 것만큼
저는 유치한 게 없으리라고 봐요. 다 해결한 겁니다. 강진현 의원은 강진현 의원이 최선을 다하셨고, 김종인 의원 나름대로 또 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기울일 노력을 다 기울였고, 저는 저 또한 분야가 다르잖아요. 저는 법원 행정처 찾아가서 그 법원 행정처장 만나고, 법사위 중에서도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고, 뭐 이런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고, 언론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중앙에 시민의 의사들이 다 전달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이룬 걸 가지고 누구 공이다, 우리가 더 애썼다 안 썼다, 저는 그런 표현을 해본 적도 없고, 다 같이 있어서 잘 되었다,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 검찰 부지가 이 법원 설치법이나 지방법원 설치법이라고 그랬지만, 여기에 또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찰청도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강곡동에 있는 법원 검찰청 부지에 이 법원 검찰청이 들었으면 그것도 법에 명기를 했잖아요. 2031년 3월 1일부터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 완비돼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확실한 로드맵도 있고, 지역 주민들에도 희망이 막연한 게 아니죠. 분명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매우 고무적인 것도 있고, 저는 그런 행정 편의적인, 소송 편의적인 문제도 매우 크지만, 우리 행정 수도로서의 독자성을 점점점 크게 인식해 주었다라는 의미도 크게 새기고 있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효과가 대단히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방곡동 지편동 일대가 사실 상가공시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 법원 검찰이 들어선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아무래도 거기에 변호사 사무실도 생겨야 되는 거고요. 뭐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사무실들이 가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분들이 입지하면 거기 음식점이나 여러 가지 지역 상가도 활성화될 것이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거 이외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보충한 설명 이외에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질문 있으신가요? 법원 설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다 아시는 거죠? 누구? 예, 말씀하세요. 예, OTN 임원선 기자입니다. 물론 그 상가 조성이라든가 이런 거 활성화 측면도 말씀하셨는데요. 또 인구가 많고 이렇게 또 상가 조성이 되다 보면 주변 환경이 경관도 좋아야 되고, 또 가서 즐길 수 있는 장소도 많은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 합강 그 주변에 가면 많은 것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개발 안 되는 지역이 많거든요. 이런 기회에 주변의 관광 활성화 측면으로 추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법원 설치됐다고 해서 그거를 위해서 특별히 무엇을 더 설치하고 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 세종시는 다른 지역과 달라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우선 내년도만 해도 내년 연말까지 지금 입주된 그 아파트 가구 수, 세대 수를 감안한다면 한 12,000명 정도가 내년에 인구가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39만 한 3천 몇 명인데 내년도 3, 4월이면 늦어도 40만을 넘어질 걸로 보고 있고, 인구가 많이 늘면 늘수록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 그런 시설이나 그런 즐길거리라든가 하는 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연차적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원도시 박람회도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여기 세종시립 이인당경 예, 세종TV의 민장규 기자입니다. 법원 설치 덕분에 이제 세종시의 덕조시장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민우 시장님께서는 계속 경제시장님을 이제 주장하고 계셨는데 법조시장도 열리고, 그리고 이제
국제정오도시 박람회도 결국은 관광시장, 그러니까 경제와 또 이제 하해 농업도 그렇고 지역경제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것도 경제라는 차원에서는 많은 이제 같은 맥락을 같이 가고 있는데 지금 수도권 지역에서는 사실 경기도 고양과 안산에서 지금 경제 자유구역 관련되어 있는 추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민호 시장님도 지금 공약한 바도 있었지만 지금 경제 자유구역 관련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 기업 유치와 산업 유치 이거 육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최민호 시장님께서 지금 이제 후반기 관련해가지고 경제 자유구역 관련되어 있는 추진 현황과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전 세종 경제 자유구역 지정 이 문제는 대전하고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세 군데인데 그거는 산자부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고 내년 초쯤 신청을 하나요? 그렇다면 이게 세종 것만 한다면 좀 빨랐을 텐데 대전 세종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경제 자유구역 지정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제 국회의사당 설립에 관한 건립위원회 왔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무적인 그 논의가 있었어요. 우선 건립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제 공표가 됐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로드맵을 확실하게 제시했습니다. 26년도 상반기까지는 기본 설계를 마치겠다. 그리고 31년도까지는 어떻게든지 좀 완공을 시키겠다는 게 국회 의원실 의장 말씀이었고 여러 사람들이 여러 주문을 했지만 저는 특별하게 두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세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전 세계 어디 가나 그 나라의 최고의 랜드마크는 국회의사당입니다. 국민의 그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가든지 국회의사당이 그 나라 최고의 랜드마크인데 이제 우리 세종시에 세워지는 국회의사당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2배 규모입니다. 부지만 생각한다면 여의도가 10만 평인데 우리는 19만 평입니다. 그리고 상임위도 17개 중에 11개가 내려옵니다. 그렇다면 거의 3분의 2 정도가 우리 세종시에 자리 잡게 된 국회의사당을 짓는 건데 그것을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지어질 수 있도록 그 건축미의 예술성이나 기능성이나 이런 걸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건물이 하나 지어지면 1, 2년 가는 게 아니잖아요. 100년, 200년 갈 수 있는 의사당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에 말하자면 수준 그리고 자신감을 내보일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의 변함이었고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은 그보다 빨리 저는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이 오면 2003년도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가원수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있는 도시가 수도라고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만큼 대통령 집무실이 와 있고 국회의사당이 온다면 이제 수도로서의 지위를 분명하게 달라. 그것을 헌법 개정을 해야 될지 안 해도 될지는 변론으로 치겠다. 그러나 헌법상의 수도라는 지위를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했고 거기에도 다들 공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됐을 때 이제까지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에 행정의 내용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세종시 특례법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제출할 것이다. 그 부분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주고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 세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뭐 합당한 주문이고 또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세 가지를 특별히 강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잘 받아들여져서 2031년도에 국회가 들어선다면 정말 2030년도까지 우리 행정중심 복합도시 소위 우리가 완공연도라고 할 때 정말 우리 세종시가 2030년도 전후에는 완벽한 시설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나요? 그리고 세종 공동 캠퍼스도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 8개 대학이 입주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이 공동 캠퍼스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 최초예요. 현재로서는 유일합니다. 지금 대학이 위기를 처하고 있잖아요. 다 뭐 벚꽃 지는 대로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그렇게 되고 있는데 수도권에 더 이상 학교를 지을 수는 없다면 비수도권 지역에 소멸되어가고 있는 각 대학이 힘을 합쳐서 공동 캠퍼스를 지어서, 근데 공동 캠퍼스가 지방대학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학교도 있고요, 고려대학교도 있고요, KDI도 있고, 이런 대학들이 공동 캠퍼스 열린 공간에서 학생들이 같이 공부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어떤 대학 캠퍼스에서도 볼 수 없는 새로운 특징입니다. 그걸 세종시에서 열어간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공동 캠퍼스를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는 걸 좀 새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세종시에서 개교가 됐고, 이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충남대 의대도 사실 9월에 개원을 하려고 했는데 요즘에 그 병원 문제 때문에 좀 늦어져서 내년에 이제 의대가 또 들어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세종시에 의대도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같은 유수한 그런 교육기관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로서는 교육 인재 양성 육성 발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획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 캠퍼스 개교 잃어볼 게 아니라 그 하나의 의미와 뜻을 새겨본다면 정말 그 세종시의 새로운 발전성을 볼 수 있고요. 다만 저로서는 어쨌든 간에 제 시정 사기가 시작되면 이 모든 것이 다 확정되고 추진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다 말로만 그랬지 어려웠던 일 아닙니까? 국회의사당 몇 년 전부터 얘기되어 온 얘기인가요? 대통령 집무실 꿈만 꾸던 것 같은 그런 일 아니었던가요? 또 지방법원도 그렇고 말만 무성했지만 실제로 종지부를 찍는 일들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전부 제 임기 중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걸 꼭 제가 했다 안 했다,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럴 일은 아니잖아요.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큰 보람을 느끼고 있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